공부를,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보통 모두 다 이제 그런 생각들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그런 생각 하겠지만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것인가. 근데 그 깨달으신 분들 하신 말씀이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간절함이 있으면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우리 스님께서도 간절함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 무슨 공부를 하든 간에 그 간절함이 있으면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이제 내가 얼마만큼 공부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가치를 두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불법을 이렇게 조금 배우고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가치로 이 마음법을 공부하는 거, 그리고 깨달아서 자유히 있는 그걸 이제 첫 번째 가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그게 첫 번째 가치로 실천이 되는가 보면은 그러질 않거든요. 그게 이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방을 애써서 이렇게 스님들 고생시키면서 다녀왔는데, 다녀와가지고 저도 이제 그 요즘에 보니까는 유튜브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은 이제 이제 편안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독이 됐구나 그러는데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법문 들으려고 선방에 있으면서 이제 그 불교의 기본적인 이치를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그건 하지도 못하고 이제 다른 거 했는데 그거가 왜 그렇게 이제 되냐면은 내 내면에서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거 뭐 그런 거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역사라든가 또 이제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 잘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홍익인간 정신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그런 게 관심이 있으니까는 이제 그런 걸 보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그게 아상을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아상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해야 되고, 성공한 사람들은 근데 유튜브에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성공에 대한 그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다 성공한 사람들은 강렬하게 집중을 했거든요. 집중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객관적으로 그러면 나는 뭐에, 그러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불법은 이제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걸 하면은 나는 불법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잘 됐다든가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기분 좋은 생각이 들고 해서 그게 이제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불법의 간절함이 부족한 거예요. 집중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다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돈에 중독이 돼 있고, 명예에 중독이 돼 있고, 감각적인 쾌락에 중독이 돼 있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삶에 중독이 돼 있는 거고, 그 삶의 모든 현상에 중독이 되는 것은 그 원인은 아상에 있는 거거든요. 내 몸의 결부가 되는 거고, 이 개체의 결부가 되는 거고, 아상의 결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법은 이 아상이 진정한 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상이 죽는 거, 큰 스님께서도 첫 번째도 두 번째, 세 번째도 죽는 게 공부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죽어야 내 안에 진짜 나가 드러나게 되고 그때만이 자유와 행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감각적인 쾌락을 행복이라고 하고 아상의 만족을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건 행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좌선 같은 걸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마음이 완전히 침묵 상태에 갔었을 때 그때 느끼는 행복하고 감각적인 쾌락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각적인 쾌락을 느끼게 된다 하면은 이것을 지속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지속시키고 싶어 하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속이 안 되면 어떨까? 그리고 지속을 시키려면 현상적으로 그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상을 통해서 이렇게 감각적인 것을 음식으로서 하려면은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도 있어야 되고 음식 만드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따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적인 만족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그리고 남을 희생시키게 되거든요. 남을 도구로 이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은 내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고통이고. 그리고 쾌락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완전한 평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고요해지는 상태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아차렸다고 해도 그걸 삶 속에서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면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놔버리는 수행이 깊고 깊게 가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하다가도 이 삶의 그런 습이라든가 업식이 발동해가지고 그게 다시 빠지고 그러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 법문에도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한 생각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그 인연에 매하게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도 이렇게 산중 고행하시기 전에 어떤 그 뭔가 일을 하시면서 이제 그 가족 살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한 생각 일어나게 되면은 그 매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윤회 그 수레바퀴에 그 빠지게 된다는 걸 아시고 다 떨치고 나가시잖아요. 그게 바로 놔버리는 거고 그게 우리가 수행하는데 요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놔버림의 핵심을 실천한 분이 계세요. 미국의 분인데. 그러는데 이제 그분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니,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게 삶의 성공에 정말로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음 공부하다가 세상에 나가면은 삶의 유익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서는 자기 머리 굴리고 삶의 어떤 그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하면서 자기가 성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정치가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속여서 방편을 많이 쓰잖아요. 정치가들이 자기 당이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론도 꾸미고 막 이렇게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영구적인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인과의 법칙에서 항상 걸리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인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면 집안에서 잘못한 것은 그 인과가 적겠지만은 그 국민을 대상으로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잘못을 한 생각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 인과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함부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성공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다가오는 일을 그 미국에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데이비드 호킨스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기 삶을 기도처럼 살려고 그러거든요. 기도하듯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주인공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는 그냥 말로만 들었지 생활에 적용시키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주인공이라는 뜻을 생각을 하면 주인공은 예를 들어서 기존 종교에서 말하면 신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내 안에 내 신이거든요. 그러면 신이 절대자가 내 안에 그 절대자, 내 안에 응해 있는 그 절대자가 내 삶을 사는데 내 손길 하나, 말 하나 이런 거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모든 것을 공경하게 되고 신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큰 스님 모시고 되면 앞에 있게 되면 내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을 주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인 내 삶을 산다고 할 때 주의를 하지 않고 그냥 습대로 무의식적으로 많이 살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살게 된다면 내 행동 하나하나를 내가 자각을 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살게 되겠죠. 그리고 내 에고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진리에 개합되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하고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성공하기보다는 그 본래의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바른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맡은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성실하게 해감으로써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주어졌을 때 그 밑에 단계를 성실히 함으로써 위에 단계를 성실히 할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갖추어졌을 때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지. 지혜와 복덕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큰 권력을 쥐면 그 사람들이 국가를, 국민을 어렵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역사에 수없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내 아상을 만족시키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에고의 만족 방향으로 내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취해야 될 방향인가? 그게 나한테 정말로 행복을 주는 것인가? 그걸 깊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 하버드대에서 성공과 행복의 7가지 비밀이라는 그런 이제 그 성공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대요. 그 저도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요. 찾아보세요. 성공과 행복의 7가지 비밀. 그러는데 첫 번째는 용기 있게 자신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 관념이라든가 이런 게 끄달리지 않고 자기 주관, 자존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자존감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사실을 바로 보고 어떤 고정관념이 아니라 관습이 아니라 사실을 바로 보고 거기에서 자기 진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놓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게 자신의 길을 가야 된대요. 이것도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의식이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라.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혼란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한대요. 또 여기서 그 구분하는 게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하고 다르대요. 결국은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그 에너지, 집중, 시간 이런 것이 투자가 돼야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생각하라. 그러니까 정말로 어느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해야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실천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려면은 그것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길, 그리고 자기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지혜, 여러 가지 게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덕도 포함이 되고, 이 깨달음도 그러고 성공도 그러고 이렇게 그게 보면은 그게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 모든 요소들이 합쳐가지고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조사 스님들 말씀에도 깨달음이 이면이 성숙해야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깨닫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간 되겠죠. 그렇지만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면이 성숙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 이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삶 자체를 기도처럼 살 때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고 살 때 그런 인연들이 하나하나 성숙을 해서 그게 꽃피는 거지. 그냥 하나의 내 에고의 욕심으로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내 자신을 살펴봤을 때도 그러고 보통 관념들이 그 욕심으로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런 게 안 되는 게 기도처럼 살고 그 마음이 주인공에 맡기고 선정에 들어서 살고 그러게 되면 법률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답답함으로 사는 거예요. 에고가 답답해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을 열면 천당, 열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오픈 마인드라고 그러잖아요. 열려있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래야 배울 수가 있고 그런 거지. 우리는 모든 데서 배워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누가 뭐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맞추는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사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경우는 자기 아상, 결국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비워야 되는 건데 비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주변이 이제 긍정적이고 개방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 자체가 무상계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집착을 하는 것,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 내 집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현실은 내려놓고 가는 건데 그게 진실이고 현실이고 사실인데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현실을 바로 보는 거지
바로 보는 거고 생각을 놓아버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자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거든요. 집착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생각은 자기 게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뉴스를 들었다 하면 그것이 자기 생각에 떠오르거든요. 그럼 그걸 집착을 하면은 그게 자기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게 영향을 받는 것은 에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꼬투리가 자기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건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 안 속에 있는 업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를 흘러가는 어떤 상태일 뿐이지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런 상태, 업식의 상태 넘어서 또 업식의 상태를 끌어모으는 집착하기는 에고 넘어서 아상 넘어서 그 근본에 무한한 지혜의 주인공이 있다. 그 주인공이 한다고 큰 스님께서 말씀을 거기에 맡기라고 그러신 거죠. 그리고 이제 즐거운 척 하면 진짜 즐거워진다. 이거는 이제 입력하는 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에 깨어 있으라. 이게 과거나 미래에 대한 것은 다 생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붙들려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자유권, 자유의지가 있대요. 그러는데 그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드가 케이시 거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업식을 받아 나오고 그러면 업식이 삶을 지배하는데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래요. 자유권이 나한테 있대요. 내가 그 업식을 다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업식의 지배를 받고 그러는 거지. 실제는 내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래서 내가 자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만이 삶이고 실제 하는 거고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 환상이라고 하는 거죠. 관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는데 보통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통찰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게 지혜겠죠. 그렇지만 과거나 미래에 빠져 있는 것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에 깨어 있어라. 이게 놔버리는 마음 공부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그 유명한 허운 스님도 수행을 한마디로 하면 놔버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마이클 싱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1947년생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한국 나이로 24살 때 자기 아는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끊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둘이 대화를 하면 대화가 끊기니까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이제 어색한 그 순간이 있는데 보통은 그 감정이나 이런 상황 속에 빠져서 가는데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알아차림이 갑자기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서 자기가 이렇게 어색해 있고 무슨 말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할 말을 찾고 하는 것을 자기가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거 이제 느꼈다가도 금방 없어지는데 이분은 이제 그게 갈수록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에 떨어져 자기를 지켜보는 상태가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서양에 깨달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알아차림.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서 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은 업식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업식이 자기가 아닌데 우리는 업식에 빠져가지고 그 업식에 굴려가는데 자기 생명 에너지가 굴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식에 이제 완전히 빠지진 않는 거죠. 어떤 영향은 좀 받고 그러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업식에 떨어져 있는 상태가 강화되다가 그게 되면서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은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명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생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심이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밖에 친구들하고 놀러를 갔다가 이제 떨어져 혼자 해가지고 별거부자 하고 좌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좌선을 하는 거 보니까는 선불교 수행법을 가지고 좌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는 이제 무자 화두를 가지고 했는데 무자 화두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 미국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화두선을 제대로 한 건 아니고 어떤 집중법으로서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생각, 이렇게 지켜보는 나가 있으면은 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작용하는 마음이 있고 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나라는 생각 이전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세상 그 현상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몸이라든가 바깥 경관이라든가 이런 인식이 전혀 없이, 생각도 없이 오직 존재감만 있는 상태, 고요한 그 침묵의 상태, 그 상태에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심심이 아주 강렬해진 거예요. 이게 아까 이렇게 자기 생각을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 그것을 서양 사람들이 표현할 때 깨어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종의 이제 그 견성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자기 성품자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런 것은 이제 그 일종의 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이제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그 신심이 아주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걸 하면서 이제 절대적인 고요를 한번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결혼했었거든요. 그러는데 자기가 살면서 경험한 어떤 즐거움보다도 그 내면의 고요가 좋은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 고요를 내가 내면의 참 나를 찾아야 되겠다. 큰 생각이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는 이제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썼는데 아버지가 자기 학비로 이제 물려주는 것을 그 돈을 가지고 12,000평 그 땅을 사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두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명상을 하면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살면서 이제 뭘 초점으로 삼고 했었냐면은 마음속에서 생각이 끊임없이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막 나오고, 그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좌선하면 이런저런 생각 막 나잖아요. 일상생활하면서 잘 모르다가. 근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고요해져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데 이제 초점을 두는 건데, 이게 보니까는 이 생각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건 그 생각을 지켜보면 이건 좋다 나쁘다 하고 자기 변명하고 막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에요. 이렇게 에고가 막 이렇게 뭐 생각을 꾸미기도 하고 막,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살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실제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 사람이 관찰을 해보니까 그건 실제가 아니고 삶의 실제인데 그건 생각에 꾸며낸 것이에요. 그러는데 사람들은 생각에 꾸며낸 것에 가치를 두고 그걸 따라서 살고 사실을 바르게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고통이 오고 그런다는 것을 알고 내면의 침묵에 그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의 속삭임을 잠잠하게 해서 침묵의 상태, 기쁨의 상태를 내가 지속시킬 수 있겠는가. 그거가 이제 그 화두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자체를 따를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별심을 따를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야 되겠다. 세상이 이제 자기 인생의 흐름에 의해서 내 앞에 다가온 일을 그냥 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도 내 앞에 다가온 일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실천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은 오늘 캠핑 가야 되는데 비가 오면 왜 이렇게 오늘 하필 오늘따라 비가 오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뭐라고 그러면은 참 아름답구나 비가 내리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연 현상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그 자기한테 다가오는 그 삶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불평불만만 하게 되면은 자기만 더 괴로운 거죠. 그리고 사실을 바로 보고 사실을 바로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하지를 오히려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그걸 이제 그냥 수용을 하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서양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받아들임이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환경에 오면 그걸 거부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에고가 내 관념에 의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데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일부는 이제 에고의 작용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에고를 죽이기 위해서, 에고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을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경영학과를 이제 다니면서 강사 같은 거 하기 싫은데 그 장학금을 받아서 이제 강사를 해야 되는 게, 그 강사를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을 이제
학교에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영학 누구를 박사학위를 받게 도와달라고 하니까는 하기 싫은데 자기 앞에 그 일이 다가오니까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인도 요기들이 그때는 이제 이렇게 많이 오고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그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고 그러면서 자기 앞에 다가오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좋다 나쁘다 그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흐름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주인공에 믿고 맡기고 그냥 사는 거죠.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인공에 믿고 맡기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다가오는 삶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거기에 대해서 에고를 발동시키지 않고 사는 거죠. 대신에 그래서 삶의 흐름에 따라서 살면서 대신에 다가오는 그 삶에서 자기 의지를 최대한 발휘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자기 오두막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고 괜찮게 지었거든요. 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지어주면 괜찮게 지었으니까는 이제 건축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테리어라든가 조금 부분적으로 이제 밖에 뭐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해달라고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제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해달라고 오니까는 그걸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 보니까는 성실하게 잘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계속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회사를 설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니까는 건축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딱딱 오는 거예요. 회계해 보는 게 이제 회사가 커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면 회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또 다음에 이제 뭐 변호사가 필요하면은 그 변호사가 딱 자기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제 삶의 흐름에 맡기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주인공에 맡기니까 필요한 게 딱딱 오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고 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연히 이제 컴퓨터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데 이분이 재능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 회계에 필요한 자기 회사에 회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걸 이제 컴퓨터를 산 메디어샥에 그걸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메디컬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병원에 전산 시스템을 하는 거에서 미국 전체에서 가장 큰 회사를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회사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 또 이제 합병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꼭꼭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이야기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 합병이 됐는데 한 회사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합병하자마자 어떤 큰 회사 합병하자마자.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그때 직원이 한 2,000명이 됐는데 그 직원들을 이제 이제 구조조정해야 이제 대폭 이제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줄이고 싶지 않는 거죠. 직원들을 자기와 뜻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회사 전체로 봐서는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의 평정을 갖고 주인공이 맡기는 거예요. 이제 삶의 지혜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해왔는가 줄이기 전에 그 회사 간부들한테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의 성취와 미래 비전에 대해서 미래의 이제 어떤 꿈이나 계획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이렇게 느끼고 구조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놓아버림을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성공할 때도 놓아버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기업이 커져가지고 아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유명한 개발을 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백악관에서 이렇게 파티를 하는데 거기에 초대된 어떤 한 박사가
그 뭘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한 그 박사가 이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거기 초대받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복도에서 스티비온도 하고 같이 이렇게 지나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사업가들 이야기하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와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유명한 쟁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는 마음이 거기에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이렇게 화려한 생활 방식에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삶에 들뜨거나 욕심이 생기는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존재하는지도 몰랐을 내 안의 모습들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유약함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나는 나를 지켜보는 자리로 깊숙이 이완에 들어갔다. 그리고 올라오는 것이 무엇이든 그저 계속 내려놓았다. 그러니까는 이분은 자기가 클린턴 대통령이 초대해가지고 그 정말 화려한 자리잖아요. 이 세상사로 보면은. 그런데 빠져가지고 이렇게 들뜨거나 그러지를 않고 그때도 자기 마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내면에서 그러한 상황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이 나오는 것인가. 마음이 들뜨거나 또 그 높은 사람들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거나 그러면은 나오는 모든 생각들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생각에, 이렇게 우리가 그런 환경에 안 가보면은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가만히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내면의 상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위험한 상황에 갔을 때나 두려운 상황에 갔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게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고 자기가 뭔 일이 잘 돼가지고 막 남들이 나를 칭찬하는 상황에 갔을 때 자기 우쭐하는 생각이 나온다든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마음 속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잠재의식에 깊이 내재되어 있던 그런 업식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이. 그것을 지워버리는, 놓아버리는, 녹여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나 성공에서 이분은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심으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놓아버리면 실천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책 제목을 The Surrender Experiment라고 책 제목이 그러더라고요. Surrender는 이제 항복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의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삶의 흐름에 항복을 한 거죠. 이게 삶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 내 관념상의 흐름이 아니라 진짜 실체, 그러니까 주인공의 흐름인 거죠. 나툼인 거죠. 거기에 에고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에고를 놔버리는 평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주 긍정적이거나 아주 부정적인 상황으로 끊임없이 몰렸지만 내 상태는 점점 더 명료하고 고요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이제 그럴수록 더 고요해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나와버린 거죠, 삶에서. 삶이 나를 더 큰 도전거리 속으로 밀어 넣을수록 내면의 에너지 흐름은 외부적인 조건의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았다. 이제 부동심, 그 정주영 그 회장이 그러셨잖아요. 돌아가셨을 때 봤는데 그분의 이제 그 어떤 삶의 어떤 표준 그 철학이 담담이라고 그랬대요. 일이 잘 돼도 담담, 안 돼도 담담. 이분도 이제 그걸 지금 닦는 거죠. 여러 해에 걸친 명상 정진으로도 없애지 못한 것들이 삶이 가져다주는 도전적인 상황들 덕분에 내 안에서 뿌리 뽑히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무의식에 잠재된 그런 업식들을 노출을 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녹여버려야 되는 건데 명상을 해도 어떤 것은 깊게 뿌리 박힌 것은 잘 안 나온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표출이 된대요. 될 수가 있대요. 이게 이분은 이 삶의 경험을 그렇게 이용을 한 거예요.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내 유일한 목표인 한, 이게 나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내 그 목소리, 내 업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 업식을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업식이 나가 아니라 진짜 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체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 거짓 나, 그 업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이제 유일한 목표로 했다는 거죠. 모든 상황이 소중하고 알찬 경험이었다. 내게 그것 외에 다른 목표가 있었다면 나는 그 끊임없는 압박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것이다.
하지만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도전을 마주하면서도 내 안의 평화는 오히려 깊어지기만 했다. 삶은 날마다 나를 다듬어 내일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냈다. 나는 그저 놓아보내면서 그 과정에 저항하지만 않으면 되었다. 이게 저항하는 것은 에고, 업식인 거죠. 그리고 놓아버리는 것, 주인공에 믿고 맡기는 것. 이게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생각으로 하면은 내가 얼마나 잘 알겠느냐. 이 우주가 수 없는 세월을 우주가 이렇게 만물을 형성시키면서 와가지고 그 결과로서 내가 태어나고 이 모든 만물이 태어났는데 나는 내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수없는 세월을 이렇게 성숙을 해오면서 지금 그 결정체로서 현재 나가 있는 것인데 그 나는 이제 에고의 나가 아닌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분별심의 지식의 나가 아닌 거죠. 내 내면의 주인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인공이 큰 스님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 주인공이 모든 것을 알고 할 텐데 내 분별심은 나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근데 실제로 그래서 주인공에 맡기고 삶의 흐름에 맡기고 이렇게 해보니까는 이 삶이 주인공이 나보다 더 잘 알더라고. 나보다 더 낫다고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사법부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 회사가 커지니까는 정부에서 이제 반독점법에 대해서 위배되어 있는가 그 심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그 사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걸 이제 잘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결정적으로 아주 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어려움이냐면은 이제 회사가 직원이 2,300명인가 자기는 회사도 되고 또 큰 회사와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아주 큰 회사가 전국적으로 큰 회사가 됐는데 이때 이제 자기네 소속된 회사에서 그 지점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어떤 사람이 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자를 꼬드겨가지고 그 사람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정보를 빼고 그러면서 회사를 속여가지고 거의 600만 불을 이제 그 자기가 빼내 쓴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그러는데 이제 회사에서 한 뭐 3년 후인가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하니까는 이 사람이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내부 고발자가 돼가지고 이제 가짜죠. 내부 고발자가 돼가지고 정부에 그걸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고소를 할 테니 하니까는 이제 나를 처벌을 가볍게 해달라 그렇게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그 빼낸 그 돈을 다시 돌려주기로 하고 1년 1일인가를 이제 그 감옥 살기로 하고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정부에 그 이제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 믿게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미리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검사들이라는 이 사람들 자기 일이 됐으니까는 무조건 이제 이걸 범죄로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임무들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준 그래가지고 자료를 이제 이 회사를 급습을 해가지고 자료를 가져가는데 자료가 얼마나 되냐면은 실감 나기 위해서 이제 이거 적어왔어요. 이제 120만 건의 이메일 그리고 이제 300만 장이 담긴 종이박스 1,500개 그리고 85만 개의 컴퓨터 파일을 압수해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와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그걸 다 압수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인가 얼마 동안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사람들이 압수해 가는지도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알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 이 자료를 가지고 자기네 필요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증거를 만들어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이제 변호사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수없는 전문가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최고 변호사가 빠져나갈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의 개입이 필요하냐고 자기가 빠져나가려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한번 이렇게 그 먹이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범죄로 몰아가지고 가고 보통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빠져나가기가 범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회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모든 직책에서 다 물러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러한 상황도 이 사람은 이제 수행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걸 하냐면은 이게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압수할 때, 그랬을 때 이제 그날은 딱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삶이 불쑥 던져준 이 과격한 상황을 온전히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게 안 되거든요.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큰 건 아닌데 사성은 경험을 해봤는데 안 돼요. 내면에서 두려움, 불타오르는 이런 거 그런 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게 평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수행을 끊임없이 계속 했었거든요.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항상 수행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아까 그 체험을 한 다음부터는 새벽 3시면 일어나서 그 몇 시간씩 이렇게 수행을 하고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무리 바빠도 그걸 한 번도 놓치지 않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이유는 없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될 뻔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자기 생각 속에 있게 되면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런 관찰을, 판단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끊임없이 이 생각 저 생각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사실을 바르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자기가 뭐 생각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그 시간에 나는 머릿속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든 모두 놓아보내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깊이 이완했다. 이 상황에서 내 맡김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온당한 일이었다. 주인공에 놔버리는 것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이분은 이제 삶의 흐름에 맡기는 것만이. 근데 실제로 그러는 거죠. 그건 큰 스님께서 그래서 되고 안 되고 죽고 사는 것을 다 놔버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분은 이 삶 속에 실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배웠어도 삶에 그 빠지면 그 상황 속에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지혜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수행이 이렇게 필요한 것, 알아차림. 이렇게 놓아버리는 수행에 그 기초적인 정진력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신문에서 헤드라인으로 이 사람 얼굴하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치 같은 거 이렇게 신문에 보면은 신문에는 자극적으로 내잖아요. 이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는 자기 명예가 완전히 손상이 되는 거잖아요.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마음이 흔들렸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때 어떻게 했냐면 머릿속의 목소리는 이 일이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싶어 했다. 정말로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면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에 뭐가 조금 억울하다는 그게 있으면은 막 이게 설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일이 더 그르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말을 설명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정치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터득한 지혜로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을 때는 그걸 말하면 믿을 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러게 되면은 그게 이제 더 일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걸 이제 세상 그 부딪힌 경험은 없었지만은 자기 마음을 관찰하면서 이걸 터득을 한 거예요. 매체들이 이제 뉴욕타임즈라든가 이런 그 전국적으로 유명한 매체들이 나에게 연락해 왔다. 다행히 나는 그보다 더 잘 알았다. 오랜 세월 머릿속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바친 사람으로서 나는 목소리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마음속의 목소리가 내 에고가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는 것을 밖으로 표출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걸 이게 터득했다고 하는 거죠. 그저 편안히 이완하면서 나를 변호하고 싶은 그 강렬한 욕구가 지나가도록 놓아보내는 것이야말로 내가 아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다. 이런 게 정말 지혜고 마음에 부동심이 있고 정말로 놓아버림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나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하기로 다짐했다. 그 외에는 평소처럼 내 일을 할 생각이었다. 나는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그 큰 기쁨과 평화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깨어있을 참이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건 간에 자기 내면의 평화, 거기에 오직 가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인공 하나만 붙들고 간 거죠. 언제나 내 발목을 잡던 그 겁많은 인물이 내 안에 얼마나 남아있든 간에 나는 이 모든 상황을 활용해 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리라고 굳게 결심했다. 이 겁많은 인물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에고, 업식의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에 끄달려 가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을 완전히 비우는 데만 초점을 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내 여정의 전부였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는 CEO 직위를 내려놓았다. 나는 이것을 삶이 하는 일을 받아들이기 위한 또 다른 내 맡김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저 이완한 채로 내 안에서 어떤 저항이 올라오든 다 놓아보냈다. 근데 여기서는 이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우리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분이 그 심리학하고 정신과 의사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깊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생각보다도 이 몸이 더 깊은 내면의 상태를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님 그 법문하실 때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얼굴 표정이 그 자연스럽잖아요. 어디가 그 오그라들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삼성 사장이 관상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관상에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온 그 업식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보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업식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하지만 특히 중요한 때가 오면은 그 벗어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완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마음 상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몸을 이완함으로써 내 마음 상태를 이완하는 놓아버리는 거죠. 나는 그렇게 이 시련 전체를 대했고 덕분에 내 삶의 이 시기는 나의 영적 여정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강렬한 부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큰 일을 닥칠수록 자기 내면에서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은 이제 비울 수가 있었던 거죠. 나는 놀라움을 느꼈다. 회사에 그렇게 오랜 세월을 바쳤음에도 회사를 떠난다는 사실이 내 내면의 상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CEO직을 내려놓는데 이분은 외형에 집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했으면서도 이게 회사를 쉽게 말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목표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 자기 그 온 마음을 다 쏟고 에너지를 다 쏟고 한 거예요. 아침 저녁 명상하는 시간 외에는. 그랬음에도 그 CEO 자리를 내려놓는데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자기가 최대 1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공무행위로 이제 기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소가 뭐냐면 월스트리트의 수치를 조작했다고 그렇게 하는 이제 죄목으로 기소가 되어서 최대 이제 한 15년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빚을 뿜었던 모든 것에 어두움의 물결이 내려앉았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갔는데 지금 이제 어둠의 상황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 나는 내 안의 깊숙한 자리에 평화롭게 앉아서 외부 사건들이 내면의 상태를 건드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지를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내면의 고요한 마음 상태를 지켜보면서 이 사건의 흐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또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그 실험을 한 거죠. 놔버림의 실험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진짜 핵심인 거죠, 우리. 나는 우리가 내면의 깊은 자리에서 목소리의 끊임없는 제잘거림을 듣고 있으며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도 진짜 목표는 자기 내면의 행복을 찾는 것, 내면의 조잘거림, 내면의 목소리에서 분별하는 소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진짜 행복을 찾는 것이 자기 목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이 사람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모두 물러나도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를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능한 깊은 차원에서 끊임없이 놓아보내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법정 공방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나서 법정 공방은 이제 거의 꿈처럼 느껴졌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왔다가 사라졌다. 매 순간 나는 자신을 내맡겼기 때문에 내 정신에는 어떠한 상처도 남지 않았다. 그것은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것과 비슷했다. 이게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것, 그 하늘에 새가 지나가되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놓아버리는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건데, 이분이 이제 이제 결국은 해결이 잘 돼요. 이제 판사를 근데 배심원들이 이분들이 이제 검찰에서 소송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이렇게 찾아내고 하고 했는데, 이제 그래 배심원들이 미국에는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배심원들이 검찰이 하는 말만 듣고 이 변호하는 말은 제대로 듣지 않고 범죄가 있다고 이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판사가 이건 배심원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다 해가지고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벗어나고 이제 같이 10여 명 같이 구속이 된 사람들도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결이 잘 된 거예요. 그래 해결이 되고 나서 또 이제 마음속에 흔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보면은 어디에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화를 못 참아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삶의 모든 우여곡절이 나의 깊은 곳을 흔들어 나로 하여금 근본적인 두려움과 개인적인 한계를 놓아보내게 만들었다. 내가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정화의 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한 나는 늘 변성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 모든 시련 덕분에 내 안에 그토록 큰 아름다움과 자유가 꽃을 피웠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쁜 경험이라 할 수 있겠는가? 온전히 반대다. 나는 수용과 내맡김이라는 이 엄청난 실험을 시작한 이래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경외감 속에서 지켜봤다.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마지막 소송 사건, 이것은 자기 인생의 나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소송 사건을 일으킨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분노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소송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분 마음에는 자취가 없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흔적이 안 남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취가 나오면 이제 업식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업식이 돼서 다음 생에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만약에 복수를 한다면은 이제 그 사람은 또 다음 생에 이제 복수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인과의 관계, 사슬에 이렇게 몰려가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계에서 못 벗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분은 이 어려운 상황을 자기 수행의 기회로 돌려버린 거예요. 자기 내면의 지혜를 밝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는 이제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주인공으로서 살아야만이 진정한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영구적인 자유와 행복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했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거기서 자기 혼자 하다가 사원도 거기다 지으거든요. 이제 템플 오브 유니버스 해가지고 그냥 이분은 나중에 이제 요가난다를 스승을 하는데 다른 스승들 사진도 다 이제 제 템플에서는 이제 뭐 뭐든 누구든지 와서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오직 마음 밝히는 법만 이제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템플 오브 유니버스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나 봐요. 그러는데 그 땅들도 이제 사고 그러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는데 1200평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좋은 템플이 생기게 되는데 템플도 자기가 만들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건데 이제 얼마를 땅을 샀냐면은 이제 100만 평을 샀대요. 근데 오늘 아까 계산해 보니까 한 800에이커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땅이 1에이커거든요. 그러면 우리 땅에 이제 800배 정도 되는 그 땅이 생긴 거예요. 경관 좋은 그런데. 근데 그런 사원들도 자기가 하려고 욕심해서 그래서 한 게 아니라 그 삶의 흐름에 내맡기는 거, 주인공의 맡김을 통해서 그렇게 성취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삶이 이제 항복, 이제 놓아버림, 실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스님께서도 실험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주인공이 믿고 놓고 놓는 그 실험을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우리보다는 이제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정말로 실험을 놓아버리는 실험을 잘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분 하신 생애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